갤럭시 S24, 아이폰 15 누가 더 사진을 잘 찍을까요? 음식 사진은 승리고요. 인물 사진은 승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은 결과물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데이터입니다. 저는 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4 울트라입니다. 이 두 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사진은 아이폰이란 정설이 있어 왔는데요. 과연 그게 지금도 유효한 말일까요? 오늘은 아이폰과 갤럭시로 같은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1대1로 비교해 볼 거예요. 저는 다행히 사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선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정은 하나도 안 할 거고요. 설정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들어가시죠. 여기 유자차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찍은 사진일까요? 3초 드릴게요. 네, 정답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갤럭시 S24 울트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해 봤는데요. 100이면 100 여기 있는 사진이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라 예상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이폰이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두 개 사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아웃포커싱. 둘 다 너무 우수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죠? 블러 처리가. 그리고 여기 이 음료, 이 노란색의 색상이 오른쪽 게 훨씬 더 생동감이 도는, 약간 비비드하다고 하죠. 하얀색 컵을 약간 화이트 톤을 업해준 게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높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깔끔하고 훨씬 더 색이 생동감 있는 오른쪽의 사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은 뭐 제각각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갤럭시로 찍은 이 찻잔의 사진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쁜 파프리카가 올라간 단호박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 두 개 중에 어떤 게 갤럭시로 찍은 사진일까요? 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갤럭시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진들이 다 이쪽은 아이폰, 이쪽은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옆에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초점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 초점도 사실 아이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색감 같은 거 보시면은 빨간색이 조금 더 빨갛게 진하고 이 노란색도 훨씬 더 선명한 노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녹색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색적인 색상이 조금 더 갤럭시가 톤업을 좀 많이 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의 색상이 조금 현실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조금 가공된 이미지의 느낌이라면은 아이폰은 약간 현실을 반영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 SNS에 사진 올릴 때 현실 반영된 얼굴 올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나온 사진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SNS에 사진을 올린다면은 갤럭시로 찍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갤럭시가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인 것은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밝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차의 색상을 더 진하게 표현한 아이폰의 사진이 조금 더 녹차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여기 밑에 나무 원목 보이시죠? 색상 보시면은 어디가 더 진해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더 진하죠? 여기 보시면은 원목의 주황색의 색상이 조금 더 톤업이 돼서 약간 원목의 느낌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두 개 사진을 봤을 때는 아이폰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녹차를 실제 녹차의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나무의 원목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기 때문이죠. 다음은 실내에서 벽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앞서 녹차 사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색상을 조금 톤업을 했는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있는 것과 그리고 색상이 있는 컵이 동시에 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나무의 색상이 실제와 동일하게 지키는 반면에 아이폰은 나무의 색상을 조금 더 톤업을 시켜주는 느낌을 받았고요. 반대로 이 색상이 있는 컵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오히려 톤업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녹색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더 조금 비비드하죠. 빨간색도 그렇고요. 노란색도 확실히 밝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구를 근접하게 해서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아이폰으로 찍은 게 진한 게 느껴지시죠? 뒤에 보시면 나무 원색도
아이폰이 조금 더 진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러 처리 보시면은 아이폰은 자연스럽게 됐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시면은 아이폰은 조금 더 주황색이나 갈색 같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나 녹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색상을 더 강조해서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진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시죠. 스마트폰 얘기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인물은 아이폰이지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둘 다 5배율, 아이폰도 5배율, 갤럭시도 5배율로 찍은 사진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업무에 찌들어서 페인 같은 모습이라 둘 다 별로긴 한데 그래도 뭐 딱 봐도 아이폰이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을 보여주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옷 색상도 그렇고 얼굴 피부 톤도 그렇고 사실 현실은 여기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나 아이폰은 이 인물을 인식하는 순간 바로 톤업을 시켜줘서 인물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하면 아이폰이지 라는 평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 사진인데 너무 귀엽죠? 이놈 때문에 삽니다. 보통 인물 사진을 찍으면 역광 때문에 사진 촬영자 기준으로 태양을 뒤에다 놓고 찍어요. 그래야지 인물을 확실하게 살려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통 역광 때문에 사진이 조금 어둡고 잘 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는 잘 찍지 않는데 이걸 딱 찍기 좋은 시간이 있어요. 한 4시에서 5시 정도 시간이 태양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 때 이렇게 찍으면은 역광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오후 4시쯤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금빛이 들면서 테두리에 후광 효과라고 하죠. 이런 선이 밝게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얼굴 톤과 베이지 색상이 화사해지면서 포근함은 좀 배가 되고 인물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도 아이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조카 사진인데요. 이 조카도 너무 예쁘죠. 이번에도 말할 것도 없이 아이폰의 승리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 차이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이 컬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함이 많이 살아있는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사진 찍게 되면 우리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프로세싱 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좀 뭉개지다 보니까 디테일한 표현이 조금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사진의 머리만 딱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입술을 보시면은 갤럭시가 조금 더 선명하죠. 아까 저희가 실내에서 음식물 찍었을 때 빨간색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도 인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도 인물을 인식하는 순간 인물에 맞게끔 설정된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카메라가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건데, 이 빨간색이 조금 강화되고 얼굴도 보면 확실히 살색이라고 느껴지는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붉은기가 좀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로 찍은 사진보다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 확실히 좀 인물이 사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 3가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인물은 아이폰이 압승이다. 우리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다는 것은 결국 여행을 가서 신기한 순간이나 경이로운 장면을 보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갈매기를 보고 사진 한 번씩들은 다들 찍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찍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늘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예상대로 더 비비드하게 진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갤럭시의 압승이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와, 비둘기 눈이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진짜 빠르게 날아다니는 애들인데 그 순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담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가 이제 아이폰이잖아요. 뭔가 되게 아까 총명했는데 여긴 좀 동태 눈깔 마냥 조금
처진 게 느껴지죠. 뭐 얘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눈을 감았어요. 근데 얘도 약간 눈이 검았네요.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볼까? 얘도 이렇게 눈이 총명하게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차이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갤럭시가 압승이다. 얘도 잘 나왔고, 얘는 잘 안 나왔네. 얘는 좀 얘 잘 나왔네. 얘도 잘 나왔어.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갤럭시는 2억만 화소고 아이폰은 4,800만 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갯벌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색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제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나 갈색을 보면 조금 더 톤업을 해서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사실 갯벌 색상, 우리 다 무슨 색상인지 알고 계시죠? 이 색이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색상을 조금 더 톤업을 해서 약간 사실과는 좀 다른 사진이 됐습니다. 뭐 이게 느낌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실은 좀 여기랑 가깝다는 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좀 필요 이상으로 사진을 왜곡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노을을 찍은 사진인데요, 확실하게 태양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연이나 경관 같은 걸 찍었을 때는 디테일함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과, 그리고 색감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여줘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잘 보여주는 게 갤럭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갤럭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동영상 촬영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보단 동영상 찍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봤을 때 나중에 그 당시를 회상하는데 동영상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아이폰과 갤럭시로 동시에 찍은 동영상 한번 보시죠. 노을 사진을 찍었을 때와 동일하게 동영상 촬영도 갤럭시와 아이폰이 똑같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영상을 찍을 때도 사진과 동일한 프로세싱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움직일 때 갤럭시가 살짝 늦게 따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는 아무래도 아이폰의 A17 바이오닉 칩셋이 영상 처리를 조금 더 빨리 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움직이면서 찍는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요. 요새 스마트폰은 손떨림 방지 기능에 더해 소프트웨어로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갤럭시에는 슈퍼스테디, 아이폰에는 액션 모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더 흔들림이 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야간에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밤에 찍어 보니까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가 흔들림이 덜한 거는 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보시면 느껴지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확실히 더 심하고 노란색 필터가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화면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게 이번 갤럭시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된 게 인스턴트 슬로우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아무 영상이나 가져오면은 그걸 바로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슬로우 모션 기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는 것은 너무 많은 용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친척들과 병뚜껑 던지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6명이 병뚜껑을 모두 집어넣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9분이 걸렸습니다. 딱 꼴이 나는 장면을 이렇게 터치하면 슬로우 모드가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극단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난 요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에 친척분들이랑 모여서 이런 사소한 게임 하나만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런 인스턴트 슬로우 모션을 가지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비교에서 줌 비교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갤럭시가 광학 10배율에서 5배율로 줄어들면서 혼선이 좀 있었죠. 근데 아이폰이 먼저 3배율에서 5배율로 바뀌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업계에서는 5배율을 조금 더 밀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줌 비교를 위해서 이번엔 저희 집 베란다에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초광각부터 비교해보면은 화각도 거의 비슷하고 하늘 색상만 조금 차이가 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배율입니다. 여기서도 뭔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배율입니다. 그냥 보면 차이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벌써 뭉개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도 여기 아이폰보다는 뭉개짐이 확실히 조금 덜한 거가 느껴질 것입니다. 갤럭시, 아이폰. 다음은 25배율입니다. 아이폰은 여기가 최대치인데 갤럭시가 훨씬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끄럼틀 같은 경우 갤럭시는 여전히 선명하게 찍어주는 반면에 뭉개짐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글씨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 인식은 할 수 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인식하는 걸 넘어서 확실히 좀 선명하게 글씨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최대 100배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전히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줌 기능은 낮보다는 밤에 그 성능의 차이가 확실히 더 드러나는데요. 우선 야간 1배율입니다.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배율인데요. 딱 보면은 아이폰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해서 아이폰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잠깐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 그에 반해서 갤럭시는 자글자글한 게 있긴 하지만 입자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색감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디테일한 걸 봤을 때는 갤럭시가 조금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폰은 25배율, 갤럭시는 10배율로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폰은 노이즈가 많아서 사진으로 이게 활용이 못할 수준의 사진인 것 같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깔끔하게 제거해줘서, 그리고 이 글씨 같은 게 확실히 선명하게, 여기 보시면 아이폰의 25배율보다 갤럭시의 100배율이 글씨가 훨씬 더 선명해요. 그래서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때는 갤럭시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빛이 조금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해봤어요. 아이폰이 안타깝게도 흔들려 버렸어요. 진짜 추웠거든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찍었는데, 아무튼 이거 흔들린 거는 좀 제외하고 봐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호수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야경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5배율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이폰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갤럭시는 약간 어둡고 노란색만 노랗고, 야경을 찍었을 때 디테일한 면도 부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명암빛,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암빛 차이는 갤럭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배율인데요. 아이폰은 뭐 거의 뭉개짐과 노이즈의 끝판왕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를 못하는 사진이 되었고요. 갤럭시는 여전히 보시면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잘 찍혀 있는 느낌,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이렇게 잘 찍힌 느낌이 드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배 줌을 해보았는데요. 손으로 들고 찍어서 그런지 초점이 잘 잡히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노이즈를 억제해서 뭉개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촬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콘서트장 갈 때 갤럭시를 꼭 갖고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확실히 줌 기능 같은 경우는 갤럭시의 압승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사물을 찍을 때는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인물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맞습니다. 줌 기능은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좋은 게 맞습니다. 자연경관을 찍을 때는 갤럭시가 디테일함을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동영상 촬영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슈퍼스테디나 인스턴트 슬로우 기능은 갤럭시가 더 활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이폰과 갤럭시의 카메라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것 때문에 거의 3주 정도 아이폰이랑 갤럭시를 동시에 이러고 다녔어요. 뭐 누가 밥 먹는다고 하면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찍고, 뭐 새 날아다녀? 그럼 이러고 찍고, 다리다 이러면서 이렇게 찍고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요. 뭐 아무튼 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베디터였습니다. 안녕. 갤럭시 사진 업데이트 됐어? 아니 이런 건 좀 출시하기 전에 좀 해라.